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이 지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대다수 의대생들은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데 교육당국과 의과대학들은 등록 시한을 통보하며 대규모 재적 사태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지 청년의사의 송수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의료계와 의과대학 상황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세 곳 의과대학 등록 시한이 오늘이고 이달 말까지 다른 의대들의 등록이 속속 마감합니다. 먼저 등록 마감이 되면 뭐 더 이상 등록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등록 마감일이 정해지는 게 대학들이 전체 학사 일정의 4분의 1 가량이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을 하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네. 유급이나 재적을 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의대들도 방학까지 수업을 쭉 진행했을 때 이게 수업 기한을 맞출 수 있는 거를 저마다 정해서요. 그래서 이제 기한을 정해서 학생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네. 그게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는 21일인 겁니다. 뭐 건양대는 그렇군요. 24일이기도 하고요. 네. 뭐 28일로 안내한 대학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 데드라인을 넘기면은 뭐 유급되거나 재적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방침은 학칙대로 적용하겠다. 이게 공식적인 방침인데요. 네. 그렇게 추가적으로 되면 보완책이 나올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지난해에는 뭐 이 등록 마감일 넘겨도 집단 휴학 형태로 일단 학생 신분 유지했습니다. 반면 올해는 교육당국이나 대학 측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어요.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휴학 상태가 길어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 올해 의대생들이 복학하면 의예과 1학년은 증원된 신입생들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합쳐서 7,5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네. 이게 휴학이 길어져서 내년까지 가게 되면 내년 신입생까지 더해서 1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1학년의 경우 네.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의사 배출에도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지금 현재 본과 3, 4학년들이 수업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신규 의사 배출 자체가 없어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 공중보건의사 충원도 할 수 없죠. 이렇게 돼서 뭐 의학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까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 이번에는 꼭 복학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 때문에 강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너무 악화돼서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올해는 어차피 이제 그 시작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내년도 정원은 동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정도까지 대학 당국이나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서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는 그 학생들이나 전공이나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그 전제가 좀 깔려 있나요? 교육당국이나 의과대학에서 그런 전제를 좀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년 그 정원은 동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결을 해서 이런 동결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오면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있나 해서요. 네, 뭐 정부와 학장이나 그 교수들 입장에서는 많이 정부가 양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전공의와 의대생들 당사자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 간극이 있는 거네요. 네. 네네. 자, 그렇다면 아까 뭐 224학번, 25학번 뭐 다른 학번들이 같이 받게 되는 뭐 심지어는 뭐 24, 25, 26이 같이 받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등록 마감 얘기하는데 올해 의대 입학 합격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일단 등록금 내야 하는데 그럼 그 신입생들은 이미 등록은 한 걸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네네.
2호학번 신입생들은 등록을 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또 의대 대부분이 학칙상 예과 1학년은 휴학이 불가능한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들의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2호학번이 그 선배들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 신입생부터 본과 4학년까지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의대가 네. 10곳이나 되고요. 나머지 30곳도 수강 신청률이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개강을 네. 4월 초로 미룬 의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하튼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하튼 서로 간에 인식차가 아직 있다고 이제 보여주고. 네. 자,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집단 제적이 현실화되면 지난해 입학했던 2사학번 의대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 제적당한 학생들에게는 1년 뒤에 재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줘요. 네. 근데 2사학번은 의대에 입학하자마자 이제 수업 거부를 하고 휴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예과 1학년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재입학은 1학년으로 해야 되는데 의대는 이 1학년이 결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입학 기회가 사실상 이들에게는 없는 셈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자, 의대생들이 그동안 뭐 별 이탈자 없이 뭐 이른바 정치권의 용어입니다만 단일 대우를 유지해 왔는데 그렇게 네. 단일 대우 유지한 데는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랄까 뭐 증원에 대한 반감이랄까 이런 게 가장 뭐 중심에 있었을 겁니다. 아울러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른바 족보로 알려진 시험 문제와 답안을 의대 학생회가 관리하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밑보일 수 없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게 의대가 수업량이 되게 많고 네. 시험 범위도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 수업 핵심 내용이랑 그동안의 10년치 기출문제들을 정리한 게 족보인데 네. 이게 그 선배에서 후배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의대생한테는 졸업을 하려면 되게 필수 자료인 셈인데 그래서 실제로 집단 행동에 이렇게 동참하지 않으면 이 족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의대 학생회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뭐 이게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데 족보 영향이 크기도 하겠지만 또 의사 사회가 뭐 의사들 많다고 해서 그렇게 넓은 건 아니고 이들이 6년 동안 같이 가야 되고 또 전공의를 하게 되면은 4년, 뭐 3년, 4년, 5년을 또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쭉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의견을 내기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네. 자,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선 의대 등록 시한 안에 학생들이 얼마나 등록하는지 여부가 의정 갈등 향방의 분수령이 될 거라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정부는 의대생들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 3,058명입니다. 네. 이걸로 이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혀서 사실 당초에는 이거 밝히면은 많이 돌아올 거다 좀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약간 발표하는 방식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뭐 의사들이 많더라고요. 발표 방식이 네. 어땠는데요? 이제 교육부가 발표를 하면서 전제를 깔았어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해야 된다. 복귀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리겠다. 그러니까 네. 증원하겠다. 기존에 증원했던 2천명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제를 붙인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걸 압박으로 협박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복귀 학칙에 따라서 제적이다 유급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이건 3,058명은 58명대로 정해진 거고 네. 제발 좀 복귀해라가 아니라 그 3,058명도 복귀를 다 했을 때 그 가정해서 3,058명이다. 네. 뭐 이런 뜻이었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전원 복귀하면이라고 깔고 발표해서요. 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네,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대생들 다수가 일단 복귀에 미온적이다라는 얘기가 많고 실제로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단순한 반발 때문에 안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아직 뭐라 그럴까 그
전체적인 그 의대생들 사이에서의 자 이제는 들어가자 이게 그럼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일반인들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네. 어느 정도 정부는 3,058명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돌파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간다고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는 불안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까 네네. 말씀드렸던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증원된 대학뿐만 아니라 증원하지 않은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기존 인프라를 예전보다 2배의 인원이 되면 학생들이 함께 썼는데 함께 써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분리 수업하겠다. 뭐 2,4학번은 5.5년제로 하겠다. 이 네. 정도만 밝히고 있는데 예. 그걸로 해서는 교육의 질이 유지되겠느냐. 그 대책부터 발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저기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가 네. 전국 의대생에게 이제 서신을 보냈는데 오늘 복학과 등록 신청 마감하는 대학에서 의대생들의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다. 뭐 이건 물론 돌아오라고 이제 촉구하는 거긴 한데 네네. 그 부분이 우리 송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진짜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촉구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취지가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걸 보고 예. 정말 많이 좀 변했나? 알아보셨어요? 네, 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는데 예. 그 퍼센테이지 그렇지 같은 게 파악되는 게 좀 있습니까? 아니 퍼센테이지까지 파악할 정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수들이면 보면 현장에서는 네. 움직임이 없다고들 말을 하더라고요. 네.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람을 좀 담은 게 아닌가 네. 싶더라고요. 네. 그래요? 투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사협회가 또 서신을 보냈어요. 이게 서신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회원들에게 오늘 보낸 서신인데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직 전공의와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선택도 존중할 것이다. 의협집행부는 후배들이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앞서서 의협의 그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나온 입장들은 어떤 워딩,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냐면 대규모 의대생 재적 사태가 일어날 경우 진료 거부를 포함해 여러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좀 약간 강경하게 어떤 정부나 지금의 의과 대학 쪽이나 이런 쪽의 그 어떤 방침에 맞서면서 그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 편에 서서 강경하게 같이 대응하겠다 해서 뭐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오늘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선택도 존중할 것이다. 후배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뉘앙스가 저기 좀 이렇게 자진해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저 기자의 감으로서 저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어떻게 네네. 송 기자님은 이 부분 좀 의협의 스탠스가 조금 뭐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느끼세요? 어떠세요? 그 워딩 자체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거든요. 네네. 이 보내게 된 배경에 그러니까 의협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 뭐 하는 거 보이려고요? 네, 약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차원이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 와중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요건 이제 며칠 된 얘기긴 한데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공포를 무기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지 않는다.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그러니까 이제 복귀 거부하는 전공의와 이제 의대생들 공개 비판한 건데 그랬더니 전공의 단체는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의 위선이다. 환자를 볼모로 착취하고 있다. 바로 반박했습니다. 자, 의대 교수들은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고 학생들은 아직 여건이 안 갖춰졌다. 이렇게 아직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네, 이게 모든 의대 교수들이 다 서울의대 교수들 4명이 낸 입장과 동일하진 않는데
이게 그동안 1년 동안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했을 때 교수들도 휴진하겠다고 하면서 한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사태가 1년 이상 길어지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계속 여전히 밖에 있는데 예. 스승인 교수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실망스럽다,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 사이에서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또 비난하는 글도 많이 오고 가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제자였던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자신에게 날선 비난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놀랍고 네. 또 블랙리스트가 돌면서 그 안에서 서로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웠다. 뭐 이렇게 서로에 대한 그런 간극이 좀 커지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게 교수들은 이제 들어와서 싸워도 된다. 3,058명으로 원상 복귀됐으니 들어와서 싸우자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전공이나 의대생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은 들어가면 달라질 게 없다. 네. 들어가면 오히려 힘을 잃는다.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자, 들어가서면 뭐가 달라지겠느냐. 제가 잠시 문자 소개해드리고 이제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6121 하나님이 의정 갈등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옛말에 의술은 인술이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라는 문자 주셨고요. 0013님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의정 갈등, 매끄러운 계획 없이 밀어붙인 정부도 잘한 건 없지만 너무나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전공이나 학생들의 이기적인 가치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자, 이게 뭐 들어가도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다 뭐 병원 다닐 거 학교 다닐 거 다 있으면서 밖에 있는 뭐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약간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학생이나 전공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들어가도 이로울 게 없다 밖에 있는 것보다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 같아요. 그렇다면 들어가도 이로울 건 없는데 전공이나 의대생들은 어떤 조건이 마련되면 돌아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건이 마련되면? 의대생들이나 전공이나 이렇게 사직하고 휴학하기 전에 뭐 8대 요구안, 7대 요구안 이렇게 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의대 증원 정책 정면 백지화였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 2026학년도를 3,058명으로 해서 다시 백지화된 거 아니냐. 그럼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이제 정부도 이거는 2026학년도에 국한된 거라고 이미 선을 그었었고요. 예. 또 중간에 뭐 의대를 신설하겠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별도 정원을 배정하겠다 이런 발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백지화하고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지금 시작은 됐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조금 고쳐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 의협 내부에서는 2026학년도 정원을 0명으로 해야 된다. 라는 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58명이 아니라 뽑지 말아야 된다. 뽑지 말아야 된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송 기자님은 그런 어떤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0명은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은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다음엔 의대 정원이 없다라고 하는 게 과연 큰 혼란이 있을까 싶은 생각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당초 의정 갈등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 내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했고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단체들과 병원협회 등이 이제 지원 사격을 하는 모양새였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내년도 2026학년도 정원은 이전처럼 동결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래저래 하면서 의료 관련 주체들 사이에 좀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그냥 입장차를 드러낸 채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그냥
갈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접합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접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 그래요?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많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다들 내부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는 다들 합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지금 현재 대한의사협회 그 집행부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그 안에서 의견 조율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의료계 내부의 좀 일종의 혼돈 상황은 의사단체 중 공식 협상 창구가 과연 어디냐 이걸 둘러싼 혼선이라는 해석도 있고 아니면 주요 어떤 그 단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좀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이런 자리가 아직도 잘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지적도 있는데 우리 송 네. 기자님 보시기에는 뭐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뭐 단체들마다 공식 협상 창구는 의협이 돼야 된다고 얘기는 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서 뭔가 숙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이런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의협 그 내부적으로는 의협 회장이 바뀌기도 했었고요. 그런 좀 진통이 있어서 아무래도 모아서 뭔가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없기는 했죠. 네. 자,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심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열악한 응급실 상황 또 응급실 뺑뺑이 이건 의정 갈등 이전에도 아주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아주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도 쭉 있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그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의료개혁 안에 정부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번에 의료개혁 안에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개혁 방안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네. 숫자에 묻혀가지고 의대 정원이라는 숫자에 묻혀서 좀 예. 주목을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좀 안타까워요. 네. 자, PA로 불리는 일부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 잠깐 짚어볼게요. 정부는 일단 네. 법제화를 통해서 수술방 간호사들이 일부 의료 행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공의 공백을 일부라도 이제 메워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자, 전공의 복귀가 계속 늦어지면 이런 형태의 의료 현장 역할 변화가 그냥 굳어지는 거 아니냐는 어떤 우려가 의사들 사이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의사들은 지금 이 상황을 반대하고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전공의 사직 문제와 별개로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PA 문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의사나 외과 의사들은 PA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 흉부외과나 외과는 전공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기존에도 PA 간호사들이랑 수술을 해와서 PA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전공의가 복귀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근무로 돼 있는데 이거를 최대 64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해왔던 업무들도 좀 분담을 해줘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향후에는 PA 역할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내부 진통은 있겠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송수연 기자께서는 최근에 한국 의료 이러다 정말 망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대화만 강조할 뿐 어떻게는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결단을 내릴 주체가 사라지니까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누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미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신입생도 선발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정부는 1년 만에 의대 정원을 원상복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00명 증원의 당위성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구성에 관련된 법안을 이제 복지위가 통과했고 이게 네. 국회까지 통과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여기서 논의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정부가 증원이라는 걸 고집하면서 상황을 좀 더
대립하고 꼬이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료계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부와 합의하고 접점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뭐 협상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의료계 내부 목소리가 너무 다양해서 이게 그 누구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의협이 좀 선을 정해서 협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한 발씩 물러서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의료 전문지 청년 의사의 송수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